미국의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가 지난달에 예상보다 훨씬 더 올랐습니다. 관세 영향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최소 3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손흥민이 오는 토요일 두 번째 경기를 앞두고 홈인 LA에서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디즈니와 손잡고 디즈니 작품 100여 편을 웹툰으로 만들기로 해 화제입니다. LA의 네이버 웹툰 본사를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목요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해드리는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도매 물가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가 지난달에 예상보다 훨씬 더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관세 부담을 짊어지고 있던 기업들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물건값을 끌어올린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첫 소식 김범주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7월 생산자 물가는 6월보다 0.9% 상승했는데 전문가 예상치 0.2%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기업들이 활동할 때 쓰는 원자재와 부품 가격 등을 종합한 것으로 이 물가가 오르면 몇 달 뒤에는 소비자 물가도 따라서 오르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도매 물가가 이렇게 오른 건 식품과 기계장비 값이 오른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식품 중에는 가공식품의 주 원료가 되는 신선 채소와 건조 채소 값이 40% 급등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공장을 짓는 데 중요한 기계장비 도매 가격도 3.8% 올랐는데 모두 관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까지는 이 관세 충격을 기업들이 상당 부분 감수하면서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는데 곧 한계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Retailers don't want to raise prices. We're sometimes get choked a little bit by what we are allowed to buy it at and what we have to retail it at in the store. 백악관은 연초와 비교하면 생산자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면서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다시 한번 반박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그래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에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0.1%포인트 가깝게 뛰어오르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내일 새벽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담이 성공하면 우크라이나까지 참여하는 2차 회담이 열릴 것이고 거기서 영토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패 확률은 25%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할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은 알래스카에서 우리 시간 내일 새벽 4시 30분에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1대1 대화를 갖고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협상과 식사 그리고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이 성공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2차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토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2차 회담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3자 또는 유럽 정상들까지 추가된 다자 형식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I think President Putin will make peace. I think President Zelensky will make peace. We'll see if they can get along. And if they can, it'll be great. 이번 회담이 성공하지 못할 확률은 25%라고 예상하면서 두 번째 회담이 알래스카에서 바로 열리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나 인센티브, 즉 혜택이 모두 협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f it's a bad meeting, it'll end very quickly. And if it's a good meeting, we're going to end up getting peace in the pretty near future. 회담을 하루 앞두고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3년 반 동안 계속돼온 전쟁을 끝낼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후 6개월 동안 최소 30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체포된 30만 명 가운데 25만 명을 지난달 말까지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8월 초 기준으로 미 전역의 구금시설에는 5만 7천 명이 수감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차별 단속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백악관은 체포된 불법 체류자 70% 이상이 형사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판 없이 진행되는 신속 추방과 제3국 추방 등을 확대해 추방자 수를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연방 하원 선거구 재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LA를 찾은 뉴섬 주지사는 텍사스 공화당의 선거구 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 4일 특별 보궐선거에 새로운 선거구 재조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텍사스주에서는 공화당 주도로 선거구 재조정이 추진되었으며 뉴섬 주지사는 이를 선거 조작이라고 강력 비난해왔습니다. 한편 이날 연설장 밖에서는 연방 요원들이 이민 단속 작전을 벌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LA 2028 조직위원회가 경기장 명명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유니버설 스튜디오 컴캐스트 스쿼시 센터와 애나임 혼다 센터 등이 참여했으며 최대 19개 임시 경기장도 판매 대상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명명권 판매는 올림픽, 패럴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조직위는 이를 통해 전액 민간 자금으로 신축 없는 대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8 LA 올림픽은 7월 14일부터 30일까지, 패럴림픽은 8월 1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됩니다. 손흥민이 MLS 데뷔전을 마치고 오는 토요일 두 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풀 트레이닝에 합류하면서 팀과의 호흡도 빠르게 맞춰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데뷔전 이후 첫 완전 합류 주간. 뜨거운 햇볕 아래 손흥민이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훈련 내내 동료들과 발을 맞추며 두 번째 공식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스티브 체룬돌로 LAFC 감독은 손흥민의 적응 속도와 리더십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Chemistry couldn't be better. I think he's integrated himself in a very quick manner, in a very positive manner. 손흥민의 합류는 팀 전술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감독은 손흥민을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기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look forward to creating some chaos in the back lines of our opponents moving forward, and I would think that Sonny probably comes more through the middle. 팀 동료들의 기대도 큽니다. I think he's an awesome addition. He's a great player, great guy. I think there's a lot that we could learn from him, everybody, including myself. 훈련장 밖에는 손흥민을 보기 위해 팬도 찾았습니다. 파주에서 학교 다니는데 부모님은 LA 계셔서 그냥 이참에 그냥 LA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행복 축구 하세요. 손흥민은 이번 주말 뉴잉글랜드 원정에서 두 번째 MLS 무대에 오릅니다. 또 오는 27일 LA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 경기에서 시구를 하며 야구 팬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도 K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웹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버 웹툰이 디즈니와 손잡고 디즈니 작품 100여 편을 웹툰으로 만들기로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두현 기자가 LA에 있는 네이버 웹툰 본사를 다녀왔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소설 속 세계에 들어가 오직 자신만이 결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싸우는 이야기. 웹소설로 시작해 웹툰으로 큰 인기를 끈 전지적 독자 시점이 실사 영화로 제작돼 LA에서 개봉됐습니다. 이게 웹툰으로다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컨텐츠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민호라든지 지수라든지 안효섭 배우까지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너럴 마켓에 정말 한국 컨텐츠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컨텐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습니다. 웹툰의 서사는 영상 콘텐츠로까지 확장되며 북미 시장에서의 산업적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전 세계 약 1억 5천만 명의 월간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꾸준히 앱스토어 만화 부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성장세가 뚜렷해지자 네이버 웹툰은 지난 2020년 전 세계의 웹툰 플랫폼을 통합 운영하는 글로벌 법인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본사를 서울에서 LA로 전격 이전했습니다.
이어 2024년에는 나스닥에 상장하며 글로벌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최근엔 디즈니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마블과 스타워즈 작품들을 웹툰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디즈니 작품들이 한국 웹툰으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이 소식에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하루 만에 80% 넘게 급등했습니다. 사실 디즈니와는 저희가 상장 끝나고 한 1년 전부터 이 1년 정도의 논의를 끝에 나왔던 협업이었는데요. 현지에서 유명한 만화 유저들이 있잖아요. 만화 시장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친숙한 IP가, 그들에게 친숙한 스토리가 웹툰에 들어온다면 더 많은 유저들이 웹툰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이언맨들의 세계관이랑 캐릭터를 이용하되 그걸 가지고 새로운 또 스토리를 창조하면서 웹툰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기로 또 했습니다. 웹툰이 미국에서 경쟁력을 갖춘 이유는 단순히 한류 콘텐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로형 스크롤에 최적화된 포맷, 매주 업데이트되는 몰입도 높은 서사 구조, 그리고 캐릭터 중심의 감정 몰입 방식이 미국 Z세대의 콘텐츠 소비 패턴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젊은 유저들은 콘텐츠 탐색하는 시간도 아깝고 빨리 결과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가 장점이면서 그중에서 너가 뭘 좋아할지를 빨리 인지하고 유저들에게 빨리 제공한다는 게 저희는 되게 이 젠지 유저들이 좋게 반응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웹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가시화되자 한국 정부도 콘텐츠 수출 전략의 일환으로 웹툰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거의 한 30%에서 40%씩 성장하고 있는 걸 봤을 때 구독자나 이 소비자가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고 웹툰의 이제 해외 진출을 위해서 쇼케이스라든가 마켓의 공동과 참가 지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IP 비즈니스를 좀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K 웹툰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웹툰은 이제 K 콘텐츠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도현입니다. 네,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한 여성이 아이와 함께 걷던 중에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수요일 아침 십가와 체스넛길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총격을 받은 20대 아이 엄마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빨간색 후드티를 입은 흑인 남성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I'm angry that people still do this in 2025 in our city at bus stops and that we keep having the same conversations over and over again. 한편 이 지역에서는 지난주에도 같은 장소에서 총격이 발생해 15세 소년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네, 텍사스주 오스틴 인근에선 초등학교 스쿨버스가 전복돼 10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개학 첫날인 어제 학생 42명과 운전기사 1명이 타고 있던 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전복됐습니다. 부상자 10명 가운데 1명은 위독하고 2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We want each of those students and their families to know that our prayers are with them, our thoughts are with them, and we will do everything that we can in our power to support them. 사고 차량은 2024년식으로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었지만 당시 몇 명이 착용하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버스가 오른쪽으로 이탈하며 전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씨 104도, 섭씨론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을 비롯한 남유럽 곳곳에서 연일 대형 산불이나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 수천 명이 대피하기도 했는데 해당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진압이 어렵다며 유럽연합 등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래 기자입니다. 산등성이마다 번져나가는 시뻘건 불길을 막기 위해 소방관들이 필사적으로 저지선을 치고 물을 뿌립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북쪽의 카스티아, 레온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1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No está ayudando demasiado, lo está poniendo mucho en contra, los equipos de extinción, Charlies y tal, se le está haciendo muy complicado a la hora de intentar extinguir el fuego porque como tienen ciertos puntos de ciertos pueblos. 스페인 당국은 이번 사망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산불로 3명이 사망했고 주민과 관광객 8천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포르투갈에서도 최소 5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1,800명 넘는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에 투입됐고 그리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파트라스에서도 산불이 번져 주민 7,700여 명이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이번 산불 가운데 일부는 고의적인 방화로 발생했지만 대부분은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 탓에 산림이 극도로 건조해지면서 발생한 걸로 추정됩니다. 스페인에선 최고 기온이 45도까지 치솟은 폭염이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유럽 전역을 덮친 대형 산불에 피해국들은 자체적으로 진압이 어렵다며 유럽연합 등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어제부터 스페인에 산불 진화용 비행기 2대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네, 한국 소식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오늘 석방됐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석방이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일 거라고 말했는데 이제 다시 여의도로 복귀해 혁신당을 이끌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교정 관계자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한 뒤 서울 남부교도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된 지 약 8달 만에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면 복권을 탄원해온 각계각층에 감사하다고 운을 뗀 조 전 대표는 검찰에 날선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국민의 투쟁과 저항의 산물인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정치적 과제론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극우 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합니다. 현장엔 조 전 대표 빈자리를 대신했던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함께 서왕진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과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앞서 조기 전당대회를 공식화하며 당이 사실상 조 전 대표 재추대 수순에 들어간 상황. 당장 내년 지방선거 차출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조 전 대표는 지난 8개월 동안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다며 우선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에서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게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데 강성 지지층만 의식했다는 당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전한길 씨. 징계 결정에 앞두고 어제 윤리위에 출석했습니다. 사과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 소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당대표 경선 후보 쪽에서 먼저 자신을 비난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당 윤리위원회는 전 씨가 탄핵 찬성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라고 외친 건 맞지만 먼저 배신자를 연호하도록 당원들을 선동하지 않았다는 전 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경고 조치만 내렸습니다.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같은 징계보단 훨씬 낮은 수위의 경징계입니다. 법조에서 하는 말로 전과도 없고 그다음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에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내에선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 갈등만 더 키웠다, 강성 지지층만 의식했다 같은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중징계를 요청했던 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내비쳤습니다. 재질이 엄중하다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가벼운 징계 결정이 나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여파로 국민의힘은 어제 뒤숭숭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이어 개인정보를 왜 탈취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악용될지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긴급의원총회까지 소집됐습니다. 당원정보 탈취 시도 정치특검 규탄한다. 추가 압수수색을 우려한 듯 당 공식 일정을 서울 여의도의 중앙당사에서만 진행했는데 수도권, 강원, 제주 지역 당원 등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경선 연설에도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특검 항의엔 한 목소리였지만 찬탄 후보들은 극단 세력 절연이라고, 반탄 후보들은 내부 총질 그만이라고 외치며 날선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80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기림의 날 기념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저는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청년들이 준비한 연극으로 기림의 날 기념식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대독하며 할머니들의 용기와 연대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후손들에게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다니는 겁니다. 증언자 길원옥.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단 6명. 대부분 고령과 건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 참석한 97살 이용수 할머니는 용기 있는 증언과 아픈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노력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숨쉬고 있을 때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저 하늘나라는 어디 가서 할머니들한테 내가 해결하고 왔다 가도록 해주셨으면. 청소년들은 그림과 음악 등 작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점점 갈수록 잊혀지는 게 사실 당연하게 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도 기림의 날 기념행사가 열려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먼저 떠난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일본군에게 폭탄을 던져 거사를 성사시킨 윤봉길 의사의 추모관이 일본에 처음 세워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추진 계획이 알려진 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정인지 문준모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1932년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의거를 성공시킨 뒤 일본 가나자와로 끌려와 순국했습니다. 사형장이 있던 순국지와 유해가 송환되기 전까지 묻혔던 암장지에 마지막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이 윤봉길 의사의 순국지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자위대 부대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 시민단체들이 이곳에 추모관 건립을 공식화한 건 지난 1월.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윤봉길 의사의 추모관이 처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지금도 추모관이 들어설 건물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일본 우익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개관을 공식화하자 우익단체들은 차량 80대를 몰고 가나자와로 들이닥쳐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爆弾を投げつけ多くの日本人を殺傷したテロリストユン・ボンゲル 이뿐만이 아닙니다. 我々民間はですね、断固としてこれを阻止しようと今奮闘努力し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ので。 이번엔 제1대한민국 민단 측이 가나자와 시장을 찾아가 추모관 건립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익의 반발 때문에 동포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기존 기념시설이라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지만 힘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내부 갈등은 뼈아팠습니다. 민단이 먼저 우익보다 더 우익적으로 나서서 뭐 일본에 사과를 한다 뭐 이런 거기서 먼저 일테면 일본 국민의 심기를 거슬리지 말아라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일본 우익들은 윤희사 순국기념비 철거 소송을 냈다가 지난 3월 1심에서 각하됐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ユンボギルさんがどうして殺されて、その時代日本という朝鮮がどういう関係にあったのか、お墓以外にやっぱりきちんとした記念館。 추진위 측은 지난 6월 서울 마포에 기념센터를 우선 개설하고 순국일인 12월 19일을 목표로 일본 추모관 건립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가나자와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서울과 애틀란타 노선의 수화물 검색을 원격으로 시행합니다. 각적 주요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서울과 애틀란타 노선의 위탁 수화물 원격 검색을 시행합니다. 대한항공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하치필드 잭슨 애틀란타 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K2035편과 델타항공 DL188, DL026편에서 수화물 엑스레이 이미지를 원격 정손 후 사전 분석해 착륙 후 입국 절차를 간소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승객들은 최소 20분 이상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서 보다 편리한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늘 오렌지 카운티 플루튼에서 한국의 유명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그랜드 오픈했습니다. 롯데리아는 이번 플루튼 1호점을 오픈해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한식을 접목한 시그니처 메뉴를 앞세워 K버거의 세계화를 이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일대 상점들에서 연쇄 절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백구경찰서는 지난 5월 2일에 한 식당에서 처음 발생한 이번 절도 사건이 이어서 7월 22일과 25일, 31일, 그리고 8월 8일과 10일에 상점들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내일 버지니아 노바대학교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립니다. 버지니아 한인회와 메릴랜드 한인회, 메릴랜드 총한인회 등이 주최 주관하는 이번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보훈단체 등이 참여합니다. 행사에서는 전통 공연 등 공연이 펼쳐지며 광복절 떡 세트와 바람개비 등을 증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이 12월까지 15주 과정의 한국어 강좌를 운영합니다. 한국교육원은 재외동포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학습 기회를 주기 위해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 운영해왔다며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8월 14일) 목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